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제가 방송하는 나이만 2차 전지가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하는 나이는 2차 전지가 떠지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애군이고 제가 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제가 방송 출연하지 않을 때 2차 전지가 또 반등할 수 있는 서막이 하는 거, 그 징크스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좀 게스트 두 분도 나오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 2차 전지 음극재의 흑연하고 똑같이 생긴 까마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적인 비둘기하고 또 까마귀가 되고 왔는데, 원래는 제가 좀 매파적인 비둘기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잠못 주문해가지고 까마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오늘 게스트들을 모시고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이었던 이 까마귀도 하고, 그동안 평화 쪽으로 게스트가 아니고 예보관으로 2차 전지 주가가 상승한다고 얘기했던 이 비둘기 현식으로 오늘 좀 재밌게 방송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49분 동안 시장 상황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깊숙이 후벼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아이고, 왜 안 나냐? 아이고.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오늘 기관이 역대 최고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요. 역대 최고 순매수 진행은 연기금을 통해 가지고요. 상법 수혜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다음에 증권주, 그다음에 보험주. 이거 다 코스피 야인에 있는 거예요. 코스피 야인 쪽으로 연기금이 순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나라의 정책으로 기관들의 돈이 다 몰렸습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갔던 특정 운영주들, 반도체나 자동차나 배터리 같은 애들이 수급이 파이트머니가 어느 정도 이 상법하고 스테이블하고 증권주, 보험주,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 정책주 쪽으로 기관들이 한꺼번에 순매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정 운영주들이 좀 멈추는 모습이고 그동안 엄청나게 부각이 되지도 않고 한 몇 달 동안 쉬었던 PBR, 상법 수혜주, 그다음에 증권주, 보험주, 그다음에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애들이 다 반등이 됐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은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장주 쪽으로 수급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현 시장의 기간이 이렇게 연기금까지 합쳐가지고 1조 6천억 이상의 순매수 진행을 했고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 특정 운영주들이 오늘 좀 심하게 변동성이 좀 심했죠. 여러분들 반등하다가도 이탈이 되고 막 올릴 것 같으면서도 이탈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에 어느 정도 지분을 한 2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1%만 올라가도, 얘네가 3% 형식으로만 올라가도 중소형주들은 1%에서 2% 정도가 수급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네들이 좀 어느 정도 특정 운영주들이 좀 빠져줘야 중소형주들이 지수가 꺾여도 더 많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현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기간이 연기금이 정부의 정책주, 이 상법 수혜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도 형식으로 스테이블 코인하고 상법, 증권주, 보험주 쪽으로 수급이 다 쏠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은 잠깐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얘네들 다 코스피 야인 쪽에 있는 거예요. 작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코스피 5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곤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곤약을 내놨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법 수혜주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지수가 좀 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 정치적인 선양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확실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상법 수혜주, PBR, 즉 현금성이 많은 애들. 우리나라는 성장주들이 커야 하는데 현금이 많고 주주 환원 정책이 없는 애들이 저평가하는 이유로 수급들이 다 몰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사, PBR, 땅덩어리가 많고 돈도 많고 현금도 많고 투자도 안 하는 애들이 저평가하는 이유로
작년 6월달에서 8월달까지 PBR로 코스피 지수 3,000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이 그때는 58,000원대였어요. 미증시는 반도체 주들이 작년에 5월달에서 6월달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였다는 거지. 코스피 야인 쪽에 있는 삼법 수혜주로 인해 가지고 3,000원 넘었고 3,300원 넘었던 거지. 그때 삼성이 58,000원이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회 동안 좀 쉬다가 눌리다가 얘네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저는 얘네들을 정책주라고 생각합니다. 즉 얘네가 얘네가 차트가 어쩌고 저쩌고요. 얘네가 재무가 어쩌고 저쩌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너네는 이해가 되니?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답니다. 왜? 얘네 가지고 뭘 평가해요? PBR가 정평가하고 하면 사실 얘네들은 작년 중반 때쯤하고 지금 상황에서 기대감을 올라가는 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너네 너무 주가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어느 정도 자선주에 대해서 소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기대감은 그냥 올라간 거예요. 얘네가. 그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수급에 빠진 거고 얘네들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치 테마주예요. 즉 기관에서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한다고 하면은 연기금에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 삼성차,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배터리나 이런 애들이 다 수급이 다 이쪽으로 파이트머니로 이동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증권방송 같은 데서 스테이블코인 날아갈 줄 알았다. 언제 뭐 안전자산 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숫자에 그렇게 줏대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날 시장의 돌발 상황에 따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온 삼법 소외주 부분으로 이 돌발 상황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얘네들 수급을 또 빼와야겠죠. 빼와가지고 2차 정지 야인 쪽으로 형성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그 형성을 시키려면 또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시장 상황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빠져도 코스피, 코스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코스피 쪽에서는 카카오나 카카오 그룹주들, 네이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시총이 올라가면서 버텨주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어느 정도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 코스닥 쪽 라인으로 다 있다 보니까 코스닥 쪽도 2.42% 정도 지수가 상승이 됐던 거죠. 즉 가짜 시가총액의 2위, 3위가 빠져야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빠져도 상승 종목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이 5%에서 10%씩 폭등하면은 나머지 800개 중소형주들과 1%에서 2%씩 빠지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이 되게 그동안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제가 2차 전지 분야 부분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차 전지가 그렇게 크게 반등 안 했어도 상관없었어요. 왜? 중소형주들이 자리를 잘 지켜줬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얘네가 수급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얘네가. 2차 전지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기억 속에 너무 강아지들한테 물린 것처럼 아파가지고 그냥 방치해놨던 그 종목들도 몇 %씩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얘네들이 수급이 다 빠져서 그래요. 올라가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중소형주들이 계속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야 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열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은 주가가 올라가면 그 숫자에 흥분이 돼가지고 증권사든 증권방송이든 어디든 간에 다 올라가는 그날 올라가는 것들만 갑자기 분석하고 사라고 합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얘기하지 못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은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이 지수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으는 사람들은 진짜 모으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과도한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는 작은 악재에도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가 된다고요. 알테오젠이 22% 빠진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 조정 시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이어질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삼성, 현대차, 요보주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샀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샀는데 거기에 신용융자도 잔고가 꽤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알테오젠처럼 빠진다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오면 다행입니다. 안 오면 다행이에요. 그런 일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스피 상승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수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우리들의 체감 그 차이가 크고 자산소득이 있는 층과 그렇지 못한 층에 이게 빈부격차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여러분들 우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비둘기 아빠입니다. 기억이 아빠고 해야 하나? 기억이 아빠인데 야 너네 때문에 헷갈렸잖아. 응? 기억이 아빠인데 근데 이 매달씩 생활비를 보내는 게 달러가 상승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매달씩 생활비 100만 원, 몇백만 원, 300만 원을 보낸다고 하면은 달러가 상승하니까 막 60만 원, 40만 원, 어느 날은 또 40만 원 더 보내고 또 어느 날은 또 100만 원 더 보내고 뭐 이거 계획하고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계획이 도저히 안 잡힌다는 거예요. 달러가 너무 상승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소형주들은 큰 우량주들은 어느 정도 자금의 흐름이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빈부격차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지수가 상승한 건 상승한 게 아닙니다. 지수가 상승해 가지고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5천이다. 그리고 코스피 6천에서 7천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코스피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소형주하고 우량주들이 수급들이 어떻게 분산이 되고 이 중소형주들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올라가려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실제 이익이 성장 속도보다 주가가 앞서 나갈 경우에는 거품 노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품 노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특정 섹터, 반도체, 자동차 등의 쏠림 얘네들한테 다 쏠렸죠. 만약에 요보주 같은 경우도 그래요. 램보 로보티스가 삼성 쪽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나머지 로봇주들이 지금 몇백 프로 시총이 갑자기 1조 원 되고 몇천억이 된 애들이 현대협력사가 아니고 삼성협력사가 아니라고 하면은 단순히 기대감만 올렸다고 하면 알테오젠처럼 그렇게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로봇주들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시장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수급의 돈이 그냥 수급의 대피처로 여러분들 돈으로 올린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 시장이 외누박이 현식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우리도 이렇게 끌어당기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으로 만약에 이런 제가 이 서드닝 부분으로 특정 우량주들이 빠진다고 하면은 그 수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차 전지로 가지고 와야겠죠. 현 시장의 환경이 그렇다고 하면은. 자, 그리고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인 만큼 실적이 잘 나와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고 판단한 투자자들의 차익 시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요보주 같은 경우는 계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현대차하고 계약이 큰 데가 된 데도 없고요. 뭐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도 로열티가 4%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2%라고 하니까 이건 큰 대여를 낚아오는 줄 알았는데 알테오젠이 멸치를 갖고 왔어요. 그렇죠? 그런 낮은 기대감은 알테오젠이 떨어진 것처럼 저도 솔직히 알테오젠이 20몇 프로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제? 로봇주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 인식이 바로 돼버리고 코스피 5천에 대해 수급 쏠림에 특정 우량주들이 이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 인하가 불확실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 2%를 웃도는 2% 후반대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것만 생각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겠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그릇도 내 그릇만큼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큰 그릇보다는 이 주식 투자에서는 리스크 수입보다는 리스크를 조심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리스크 저는 또 제가 리스크 부분부터 생각하는 전문가다 보니까 뭐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적응이 안 되겠지만 저는 수입보단 리스크에 대해서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코스피가 3,000이 만약에 간다고 해도 나중에 코스피가 2,500이 간다고 해도 그 투자 습관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잃지 않거든요. 리스크부터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앞으로 계속할 거면 이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간들 코스피가 떨어져도 변동성이 없는 한결같은 원칙 투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오래 할 거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습관이 중요한 거고요.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코스피 5천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한 정황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에 도달하는 순간 상승 확정에 대한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전체적 비중 5%를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담아둘 수가 없어요. 이 5%에 대한 원칙은 갖고 있지만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환율이 만약에 다운이 된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하고 다른 나라 주식을 또 샀다가 또 한국 주식 사러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인하고 기관들은 또 외인에 따라 가지고 반영성을 계속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수조대를 파왔고 이 타축 계획을 계속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시한폭탄은 터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2차 전지 시한폭탄 안 터질 거 같냐? 얘기하겠죠. 뭐 올라간 게 있어야 시한폭탄이 터지죠. 뭐 물론 올라가기도 했지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일기수급을 떼어놓은 거하고요. 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하고 검은색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가 보다. 그냥 매파적인 가치도 계속 그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2차 전지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알테오젠 사례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이번 주에 엄청난 발표를 한다고 시장의 기대감을 현상시켜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실망감을 준 거예요. 계약은 몇 조 원인데 이걸 몇 년 동안 나눠서 요요티로 이렇게 하겠다. 그럼 처음부터 요요티로 한다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몇 조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알테오젠이 10% 이상 반등을 했어요. 근데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벌 제약사 조 단위 대박 계약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했던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한 기대감을 올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요요티 2%에 대한 시장 눈높이에 대한 한참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를 닦아야 하는데 며칠을 닦은 거야. 알테오젠은.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검은색 까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은색 까마귀가. 이 검은색 까마귀가 있는데 이 까마귀들이 항상 문제점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숫자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하고 그리고 방송이든 언론이든 그 숫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자격도 없으면서 가격을 하향시키고 사냥을 시킵니다. 가격을 하향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 주가가 올라가면은 누구 탓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탓하겠죠.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하고 이 볼펜만 잡는 사람들 말에 따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마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까마귀들이. 그렇죠? 자,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알테오젠이 떨어지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목표가가 하향이 됩니다. 목표가가 하향이 되고 알테오젠 측은 사전에 어떠한 이상 징후나 알테오젠이 전만 잘못된 게 이 진행상에 대해 주주들하고 소통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HAB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주가 떨어질 때만 소통합니다. 올라갈 땐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 아니거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가만히 편히 있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사게 하려고 소통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만 소통하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고 이 유머를 방치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까마귀 같은 증권사 시장은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이 까마귀들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증권사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갈팡질팡하면서 사는 것을 권유하는 리포트는 투자자들한테 위호가 아닌 기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알테오젠 주가가 반등하면 어느 정도 점지적 사냥이 가능함 하면서 또 목표가 사냥이 나올 거 말이에요. 아주 나쁜 까마귀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나쁜 까마귀들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들, 알테오젠 부분도 제가 설명해줬지만 우리는 캐스터가 되면 안 돼요. 주식 방송이든 언론이든 어디든 간에 말입니다. 캐스터가 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전 날씨에도 예보관이 있고 캐스터가 있잖아요. 예보관이 측정하고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하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예보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삼성하고 2차전지를 최저에서 지금까지 예보관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게 요부츠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그런 애들인데 사실 그거 여러분들 샀다가 다음날 시장 안 좋으면 수급의 대표적으로 걔네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볼 수가 있어요. 뭐하러 증권방송 봅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는데. 다 할 수가 있는데. 뭐하러 이 까마귀같이 언론이든 증권방송이든 위에서 5%, 밑에서 5% 알아서 사고 팔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 까마귀 소리 들으냐고요. 응? 뭐 물론 나하고 뭐 비두기하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두기에 좀 근접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보관이 돼야하고 그들이 이제 옵니다라고 확성기를 들어 중계방송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맑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은 오직 구조를 이해하는 예보관만이 할 수가 있다. 그 예보관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알테오전보다는 알테오전을 평가하는 데가 너무 문제가 많고 언론들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했죠. 비판적 시각 없이 받아쓰기 하는 증권사들 그저 주가 방향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는 증권방송사들 알테오젠처럼 바이오주들이 실적이 아닌 기대감으로 시총 1위를 다투는 구조에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3의 알테오젠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 화면 좀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2차 전지는 아무리 비판은 매파적이 있어도 조용히 잘 올라왔어요. 그쵸? 잘 올라왔어요. 제가 가끔 너튜브 댓글을 제가 보는데 곤장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2차 전지가 돌아가냐 뭐 어디 아파요? 어디 아프세요?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지만 나는 올라갔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항상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고 현재 주가에만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2차 전지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자랑하는 거다 이게 아닙니다. 2차 전지 올라가고 있으면은 다 같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까마귀처럼 비판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든 어차피 저는 지금 예보관으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가에 한번 10월에서 12월 달에 찍어서 올라가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고 자신감 갖춰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2차 전지 우량주들이 신고가 얼마 안 남았죠. 또 이게 저예요. 그렇죠? 응?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무리 희망이 없다고 해도 옆에서 비판적이 하는 분들 이 까마귀처럼 현재 주가에만 존속되어 있는 샘물적인 이분들 이분들의 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경제에서 계속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맞는 거고 불과 전기차 캐즘으로 정책 부합실성을 근거로 매도나 중립 의견을 내던 이들 주가는 반등하자마자 또 똑같은 지표로 최악은 증권사나 경쟁방송이나 항상 얘기하는 게 최악은 지났대요. 맨날 최악은 지났대. 늘 주가가 반등하기 전에는 얘기 못하고요. 반등에 서막이 하고 계속 외칩니다. 삼성 SDI가 2주 전에 목표가 하향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 목표가 하향이 또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펜을 잡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나온 사람이 아무리 펜을 잡는다고 해도 이 주식시장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때문에 우리는 예보관이 돼야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예보관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시라고요.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저처럼 맨날 내가 무슨 뭐 재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주가 올라가도 저는 이 단기간의 수익을 여러분한테 수익 났다 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한 승리를 원합니다. 저는 확실한 승리를 원해요. 확실한 승리를 원하고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잖아. 응? 끌어당기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요. 하세요. 하시고요. 하시고 그리고 주가 흐름을 뒤늦게 선명하는 캐스터들에 불과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락할 때 침을 뱉고 상승할 때는 박수 치는 리포트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0에 가깝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근거를 찾고 주가가 내리면 핑계를 찾는 리서치는 투자자들에게 공해가 될 뿐이다. 2차 전지하는 국가 전략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것은 가격에 맞춘 논리가 아닙니다. 가격에 맞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에 기반한 소신으로 이제까지 2차 전지가 반등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드릴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2차 전지는 계속 안 꺾였고 공교수는 NNF 작년 7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드피더는 에코그로 중앙 미드피더는 포스코프체 수비수는 환율 꼬기포는 2차 전지 파생테마 이 파생테마 그리고 감독은 몸통 LG엔소 조감독은 오른팔은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 우량주들이 올라가야 얘네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소형 테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진짜 웃겨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요즘 막 2차 전지 막 로봇 때문에 반등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있지만 로봇에 갑자기 2차 전지가 로봇에 부각이 된다고 해가지고 현대차도 비비거리다가 로봇주 수급이 형성이 됐죠. 로봇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반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왜? 로봇에만 의지하거든요. 2차 전지는요. 로봇은 하나의 옵션인 것 뿐이에요. 언젠가는 터질 수급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로봇주에 대해서 LG 엔솔, 삼성 SDI 그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채택이 될 거고 그 두 개가 같이 갈 겁니다. 언젠가는 터질 거고 언젠가는 그 로봇이라는 거는 하나의 2차 전지 상승 모멘텀의 옵션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통신망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삼성 SDI는 전고체 부분으로 이쪽으로 가고 LG 엔소 같은 경우는 4680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로봇 쪽으로. 왜? 하이니케 양극재가 들어갔죠. 양극재가 들어가고 거기에 원통형 배터리가 되어갖고 그다음에 이 로봇 쪽에 심장 쪽에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배터리가. 그래서 꿈의 배터리 전고체 이 부분이 세 가지가 조합이 맞는 거고 그 하이니케에는 LG 엔소에는 NNF가 들어가고 삼성 SDI는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가는 겁니다. 몇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나와줬고요. 자, 이 우리나라 사람은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삶은 안 변한다고요. 삶은 안 변한대요. 그래서 이 삶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질적인 병이 있답니다. 그게. 남들 다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적인 사람은 매번 비판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판적인 사람들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NNF 이번 주 주봉 19% 정도 상승했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19% 정도 상승되고 최고가가 우리 10월 달에 어딨냐? 우리가 최저가에서 우리가 10월 29일날 14만 9천 원까지 우리가 200%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공격수로 보여드렸고 또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최고가에 몇 프로 남았냐? 19% 남았어요. 이번 주만 해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드피더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이번 주에도 에코프로도 1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최고가 12만 1,000원에서 13%만 올라가면은 에코프로도 최고가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이번 주 주봉으로는 23%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승됐고 최고점 18만 9,000원에서 마이너스 8%밖에 안 남았네요. 이처럼 그렇게 비판적인 사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매번 비판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주가가. 앞으로도 비판 많이 해줘. 알지? 자,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또 다음 거 볼게요. 미드피더. 포스코 퓨처입니다. 포스코 퓨처도 이번 주 주봉 19%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고가까지 또 18%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자, LG엔솔 우리 몸통도 최고가까지 22% 남았고요. 이번 주 11%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 삼성 SDI. 와,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요보트 배터리에 원톤형 배터리하고 전고체 배터리가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고 NNF에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간다.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LG엔솔이 삼성 SDI만큼 먼저 원톤형으로 올라가 좋았어요. 왜? 삼성 SDI보다는 수주 잔고가 더 많았으니까. 근데 삼성 SDI가 40% 이상 상승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원톤형은 먼저 올라가 좋았는데 요보트 배터리 부분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심리상 요보트 심장에 원톤형보다는 전고체에 먼저 심리가 더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배터리가 불이 나면 안 되니까 로보트에.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더 올라갔던 거고 이 삼성 SDI를 통해 가지고 전고체가 올라갔던 거고 이 LG엔솔을 통해 가지고 원통형 배터리주들이 이번 주에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위아더 회근 2차 전지 위아더 회근을 다시 우리가 멋지게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 위아더 회군은 2차 전지를 이 화면 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저는 예보관 역할로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회군을 시켰죠. 이 회군을 시키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끊기면 안 돼요. 그렇죠? 끊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통신망에서 일요일 날 하고 저번 주에 우리 통신망에 계신 분한테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원통형 배터리는 LG엔솔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는 전고체 로봇으로 그다음에 LG엔솔은 이것도 로봇으로 전고체는 화재 안전, 원통형은 심장 동력 그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LG엔솔하고 삼성 SDI는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로봇에 뭐가 들어갑니까? NFP 들어갑니까? 요만한 거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원통형은 요만한 거 들어가는데 NFP는 요만해요. 그럼 로봇이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렇죠? 어디 거 나갈 거예요? 중국 지금 NFP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 거 나갑니까? 배터리? 한국 거예요. 한국 거. 그러니까 볼펜 접는 애들이 왜 목표 가양시키냐고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까마귀들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공장은 가동을 시켜야지. 공장은 가동 안 시키는데 쟤네가 주가가 나오겠냐? 아, 주가 나왔잖아요. 판정 나왔잖아요. 까마귀듯이. 아, 주가 올라갔잖아요. 그게 왜 그랬어요?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공장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가동하고 있다고요. 가동하고 있어요. 왜? 공장은 가동해야 보조금 나올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AMPC 받아야 하잖아요. 미국에서 물건을 안 만드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LG엔솔 대표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삼성 SDI 대표하고 생각해보세요. 자꾸 쓰잘데없이 차트 기법 뭐 이런 거 검색기 이런 거 좀 보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화면도 좀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전고체 원톤형을 중심으로 리튬주도하고 다 대부분 이렇게 반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도 언론이든 뭐든 간에 로버트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오늘 PPT에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 다보스 포럼이 있었잖아요. 그 다보스 포럼은 그린란드가 광물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부분을 유럽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광물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린란드에 휘토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휘토유가 있었다고 하면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니언이나 이런 애들이 올라갔겠죠. 근데 그린란드에 뭐가 있다? 리튬이 있어요. 로버트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상승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리튬 관련주들이 어제 다 올라갔겠습니까? 즉 그린란드 부분이 부활시성이 해소가 됐던 거고 중국이 전 세계에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 그린란드 통해 가지고 유럽하고 트럼프하고는 우리 같이 협상해 가지고 중국의 광물을 의존하자 말자. 그럼 그 광물에 인해서 반대하는 게 뭐냐?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린란드 끝나고 나서 2차 전지 전체가 다 상승했어요. 단순히 요것도 때문인가요?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야죠. 언론이 그린란드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 없는데요? 당연하지. 기사 쓰는 분들은 그 정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LG엔솔 같은 경우는 원톤형인 거고, 자, 이 화면도 좀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뿅. 4680 원톤형에다 ESS라는 사업 재편이 있습니다. 비중을 늘리고 체질 개선에 성공했어요, 이미. 언제까지 전기차 캐즘은 언제까지 발못 잡을 거예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작년 7월달에 주가가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20년도 기준에 LG엔솔의 46 시리즈 관련 누적 수주액이 40에서 45조 원인데 이건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면은 그 수급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현대차하고 테슬라에서 나오는 로보 배터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 SDI가 제일 앞서갑니다. 물론 수주 잔고는 LG엔솔이 많지만은 이 삼성 SDI가 전고체 기술은 제일 앞당기고 있어요. 앞당기고 있고 여기도 ESS 라인으로 갑니다. 이 로보 라인에는 에너지密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고체 부분이 제일 가깝게 있는 삼성 SDI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이 LG엔솔하고 삼성 SDI의 차이가 뭐냐면은 삼성 SDI도 원톤형이 있어요. 원톤형이 있어요. 근데 LG엔솔만큼 아직까지 수주 잔고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요는 실적 부분은 LG엔솔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아직 전고체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고체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삼성 SDI라는 거.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엔솔은 시적으로 말하고 삼성 SDI는 전고체 부분으로. 자, 그리고 이 두 군데는 자 보세요. 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수주 대박의 주역이 LG엔솔이에요. 테슬라, 벤츠, GM, 현대차 그룹, 니비안. 이번 년에 니비안 원통형 배터리가 바로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니비안 원통형 배터리가 바로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현대차의 로봇 아트라스하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배터리가 원통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ESS 라인까지 모두 형성이 된 게 LG엔솔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전고체의 주가를 기대감을 올린다면 LG엔솔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년은 이 삼양라면 보세요. 라면 하나요 그 정도까지 갔는데 배터리 왜 못 가겠습니까? 진짜 삼양라면한테 져가지고 너무 슬프긴 한데 삼양라면이 그렇게 올라갔다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최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차 전지 우량주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엔솔의 북미 시장 지배력이 정점에 달하는 해일 거하고 좀 보고 있고 이 원통형 배터리나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건설 중인 전용 공장이 올해 본격으로 가동이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실용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공장은 니비안 등과 북미 고객사들의 근거리에서 대응하면서 물류 비용 저감. 왜? 물류가 비용이 저감이 될 수밖에 없지. 미국 땅에서 만드니까 관세를 안 내고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세액 공제 받으면 바로 실적이 우상향이 된다. LG 엔솔이 이번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그거는 미국에서 공장을 못 만들었어요. 왜? 공장을 만들었는데 가동을 못 시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 어디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요? 야, 근데 너 비자가 좀 이상한데? 그걸 빼들었는데 어떻게 공장을 가동시켰습니까?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외에도 적자가 나와도 주가는 안 빠졌다. 그게 팩트겠죠. 왜? 주가는 추후 미래를 지향하니까요.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앞선 2027년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차의 2025년도 체결된 MOU 바탕으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트라스 등의 최적화된 전고체 배터리의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전고체 쪽으로 근접하고 있는 게 삼성 SDI고 로봇의 빠르게 심장을 만들 장구 수주액을 갖고 있는 게 LG 엔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G 엔솔이 움직일 때는 원통형이고 삼성 SDI가 움직일 때는 전고체고. 그래서 2차 전지 테마 중에서는 광물 테마들도 뭐 전액도 되게 많고 많지만 이 소재 장비 주로서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데요. 원통형 전고체 부분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허나 원통형하고 전고체 2차 전지 중소형 테마들이 움직인다 한들 시장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중소형 테마보다는 일단 우량주부터 더 올라가는 거 보고 중소형주들 그때 투자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자, 요거 패턴은 옵션일 뿐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한테 환경적으로 더 좋은 조건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현대차가 정부에 건의하고 대통령실 청와대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도체 등의 특정 전략 기술에 집중되었지만 세제 혜택을 전기차 및 모비니터 전반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 현대차의 요청이고 정부가 이런 긍정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중국의 자국 전기차 보호 정책에 대응해서 파격적인 지원책이고 정부의 정책이기에 오늘처럼 기관이 매수가 가능성이 조금 있었어요. 기관들이 오늘 좀 2차 전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 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대규모로 매수세로 도와올 수가 있고 이는 곧 오늘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코스닥을 올리겠다. 정책 라인으로 기관들이 나라의 정책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산 것처럼 이 부분도 그렇게 유도할 수가 있다. 오케이?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중국이 주력하는 NFP. 배터리는 무겁고 부피가 커요. 그러면 로봇에 넣으면 가동 시간이 단축이 돼요. 즉, 로봇에다가 집어넣다가 로봇가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가 나가니까. 바로 나가니까. 그럼 한국의 하이니케 이 3호기의 배터리는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출력이 있고 현대차, 테슬라, 한국산 배터리를 우선 고용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NNF, 하이니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하이니케로 에코프로까지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NNF는 LG 엔솔이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까지 하이니케 함량을 더 높인 거는 NNF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NNFP를 바로 기술력으로 양산을 시킬 수 있는 것도 NNF죠. 그렇기 때문에 LG엔솔 삼성 SDI가 원통형 전고체 테마 형성이 될 것이고 하이니케 양극재로 원통형으로 배터리 심장 생산, 전고체로 화재 위험을 낮춰주고 고성능의 배터리를 모두 세계 최상급으로 제조할 수가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저가 모델을 출시하고 있어요. 자꾸 이 방송 보시는 뭐 우리 전문가님도 계신가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기차를 빼고 배터리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뭐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 전기차가 빠졌으니까 ESS로 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전기차가 그만큼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대라도 만약에 더 팔린다 하면은 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최저가 진행, 테슬라가 전기차가 앞으로 잘 만들어지면서도 다이소처럼 가격을 낮추면은 끝난다는 거죠. 즉 자유주행 이 부분이 지금 테슬라에서만 탑재가 되고 있잖아요. 사이버캡
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만 가도 가는 차. 거기에다가 전기차 가격까지 인하된다고 하면은 한국산 배터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전기차가 들어가는 건 NFP가 들어갑니다. 로봇에는 NFP가 못 들어가지만은 그 전기차에는 NFP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최저가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배터리 수도 기하수 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테슬라가 까놓은 판 위에서 결국 수익을 거두는 거는 그들에게 핵심인 배터리를 공급하고 우리 기업들이에요. 그럼 우리 기업들의 하이니케, NCM, NF를 통해서 제공하고요. LG 엔소에게 NF가 주고 LG 엔소는 그대로 테슬라한테 납품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푸체엠은 응급재료 제공하죠. 테슬라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가 시장에 대한 대응을 마쳤어요.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은 주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또 다른 핵심추의 ESS, 에너지 전자단지, 리튬 가격 반등이 있는 만큼에 리튬이 요즘 계속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는 곧 수익성 턴어라운드로 갇힐 수가 있고 AI 데이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ESS가 아유 죄송합니다. 설치가 필수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을 배제하고 26년도 들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ESS 설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이 됐고 리튬 수요도 자극 에코프로비의 포스코프체 NF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쯤에 LG 엔솔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LG 엔솔 실적 발표에 저 회사가 얼만큼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회사가 앞으로 공장을 어떤 걸 만들 거고 원톤형을 만들 거고 로봇에 제공할 원톤형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보조금도 미국에서 나올 것이다. 나올 거고 그 보조금에 인해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날아가는 겁니다. 2차 전지 또 가져야만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NF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지나고 나면 2월 다다음 주 정도에 아마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주에 NF도 실적 기대감을 미리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도 다 있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우리 PD님들이 제가 PPT 한 40장을 드리기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방송 시간이 50분이다 보니까 이 40장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 같은 경우도 제가 브리핑을 쓰면은 한 2시간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읽어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2차 전지는 우리는 이제까지 캐스터에 오지 않았어요. 레버관으로 왔습니다. 레버관으로 왔고 설상 지금 현 시장에서 이 전문가의 얘들가 남들처럼 그날그날 핫한 테마만 던져주면은 저도 여러분한테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제가 왜 굳이 그거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같이 공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 삼성전자를 작년 7월 때부터 시작했고 2차 전지는 지금도 준비 중입니다. 항상 주식을 할 때 하락해도 마음이 편안한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 레버관 역할로서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끌도록 하고 어느 정도 제가 또 몸이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 횟수 더 많이 증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 다음 주도 가자! 안녕!